지금부터 백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백선은 올해 이제 2021년도에요. 국가고시가 이제 법원행정고시가 최근에 끝났거든요. 그래서 거기까지 나왔던 문제 중에서요. 이제 100문제를 뽑았는데요. 이제 민총하고 물권은 문제들이 많아요. 그런데 채권은 사실 우리는 계약법만 공부를 하기 때문에요. 다른 국가고시에는 보통 계약 총론이 많이 나오지 계약법은 잘 나오지 않아요. 문제가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계약법만 배우잖아요. 그래서 그 채권법 같은 경우는 시험 문제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다른 시험에는요. 그래서 2019년 문제라든가 또는 06에서 우리 시험이 있죠. 우리 시험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아마 계약법에 가장 많은 문제를 보유하고 있는 것이 아마 우리 06에서 시험이 아니고 우리는 10문제가 나오잖아요. 거기에서요. 다른 데서 보통 한 두세 문제씩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없는 문제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이제 채권법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 기출 문제들이 좀 들어있고요. 민총 물권이나 이런 것은 전부가 다 기존에 나왔던 올해 2021년도에 나왔던 문제들이에요. 그래서 문제가 이제 쭉 이제 100문제 정도 나와 있는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뭐 5점만 듣고 가실 분도 있고 그래서 일단 어떻게 할 거냐면 홀수번호 먼저 쭉 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무슨 알겠죠? 그래서 한 번 듣고 가도 되잖아요.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물건의 승계취득에 해당하는 것은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가 이제 승계취득하고 승계취득에 해당하는 것, 이 말은 원시취득이 아닌 것, 이 말이죠. 똑같은 문제예요. 알겠죠? 원시취득이 아닌 것. 그럼 여기서 보면 우리가 선점이나 선점하고 신축은요, 이것은 원시취득이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상속 있죠. 상속은 이것은 원칙적으로 포괄 승계죠. 그 다음에 이전적 승계이죠. 그 다음에 이것은 뭐란다? 승계취득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되는데요. 지금 처음으로 이제 시험에 나온 게 이건 환지하고요. 공용징수 있잖아요. 이것은 처음으로 지금 판례에서 원시취득이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다른 시험에 한 번도 나오지 않았는데요. 그냥 처음으로요. 감정평가자 시험에 나온 것이에요. 그래서 환지하고 공용징수 이것도 뭐다? 원시취득이다 이런 말이죠. 아시겠죠? 처음으로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요. 한번 보시고. 그래서 정답 몇 번이에요? 2번 이렇게. 자, 이제 3번 한번 볼까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이렇게 나오죠. 예전에 이런 것들이 잘 시험에 안 나왔거든요. 예전에는 다음 중에서 단독행위가 아닌 것을 그러면 계약을 물어봤거든요. 다음 중에서 그다음에요. 상대방 있는 상대방 없는 이것은 최근에요. 2, 3년 안에요. 지금 나오는 문제의 유형들이에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에 해당하는 것은 이렇게 고르면 상대방 있는 것과 상대방 없는 것이 있으니까 먼저 상대방 없는 것을 먼저 암기하는 게 쉬울 수도 있죠. 유언, 유증, 재담법인, 설립행위, 소유권 포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유언이 있고요. 여기 재담법인이 이렇게 있네요. 만약에 이걸 항상 이렇게 선택을 하게 되면은 여러분이 가장 잘하는 것을 먼저 하나 딱 찍으라고 그랬죠? 제일 잘하는 것이요. 그래서 유언하고 재담법인. 그래서 디귿하고 니을인데요. 여기 보면 동의가 있고요. 취소가 있죠? 취소.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죠? 해제, 해지가 있죠. 해지. 그 다음에 그러면 네 개죠? 그 다음에 다른 또 네 개는요. 추인하고 뭐하고? 철회. 그 다음에 면제하고 상계 이렇게. 면제, 상계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요. 면제는 누가 하는 거죠? 면제는 채권자가 하는 것이고요. 상계는 누가 하죠? 채무자가 하죠. 그래서 다른 국가고시에 뭐가 나왔냐면 채권자가 하는 채무의 면제도 단독행위다 이런 말이 나와. 알겠죠? 그래서 면제는 채권자, 그 다음에 상계는요 채무자가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정답 몇 번이에요? 디귿하고 니을. 그러니까요 5번이 되는 것이죠. 있는 것이에요? 있는 것은요 기억하고 니은이에요. 그럼 1번이 되죠. 1번. 그래서 없는 것은요 디귿하고 니을이 되고요. 5번이고요. 자, 그 다음에 5번은요 반사회적 법령이죠. 이것은 워낙 문제가 많아가지고요. 반사회적이었어요. 근데 문제 유형이 다 똑같아요.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것들이야 다요. 어느 법령인가 사회의 질서에 반하는지 이것은 언제를 기준으로 한다? 법률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한다 이 말이고요. 가장 이제 대표적인 게 바로 이제 2번이죠. 강제 집행을 면할 목적. 그 다음에 이것은요 우리가 기본적으로요 강제 집행을 면할 목적.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다? 양도소득세 회피. 그래서 최근에는 양도소득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다운 계약서를 썼다. 낮은 금액으로요. 또는요 양도소득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일정 기간 이후에 등기하기로 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최근에요 나온 시험에 가장 많은 게 이거예요. 그 전까지는 가장 많이 나온 게 이게죠.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우리 시험에도 가장 많이 나왔고요. 그래서 103조의 위반이다 아니다? 아니죠. 이러면 이것은 여기 허위의 근저당권이죠. 그러니까 허위의 근저당권이니까 이건 무효예요.
무효는 무효인데 103조 위반으로서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이 말이죠. 103조와 관계없이 무효가 된다 이런 뜻이에요. 알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103조 관계가 없으니까 뭘 할 수 있다? 말소를 청구할 수도 있다 이런 말이죠. 자, 여기서 우리가 3번에서 대리인이죠. 우리가 대리행위 하자는 누구를 기준으로 판단을 하죠?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대리인이 매도인의 배명에 적극가담했죠. 그럼 대리인이 적극가담은 무조건 무효예요. 항상 뭐가 나와요? 본인은 적극가담했다 안 했다? 안 했다고 나오죠. 관계없어요. 본인은 그러한 사정을 몰랐다. 이건 절대로 따지면 안 돼요. 본인을 따지는 것이 아니고 누구만 따지면 돼요? 대리인만 따지면 돼. 그래서 대리인이 적극가담이죠. 그러면 뭐가 된다? 그것은 뭐 반사회적 법률행위가 된다. 되지 않는다? 틀렸죠.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것이죠. 정답은 3번이죠. 그 다음에요. 4번은 법률행위의 성립 과정에서 단지 강박이죠. 이런 강박이란 말이 딱 나오면 여러분 세 가지라고 얘기했죠. 강박은 먼저 취소할 수 있고 무효가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지인이 있는 의사표시가 되는 것이죠. 취소는요. 불법적 해악을 고지하고 뭐를 해야 돼요? 공포심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느껴야 되고요. 무효는요. 강박행위가 뭐한다? 극심, 의사, 결정의 자유가 박탈. 이 말이 반드시 있어야 그것은 103조 위반으로 무효예요. 그 다음 우리가 지인이냐 비지인이냐 했을 때는 뭐로 온다? 지인이 있는이다. 지인이 있는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요. 이것은 이 강박은 세 가지인데요. 무효란 말이 나오려면 반드시 박탈과 극심한 말이 있어야 되고 지인이냐 비지인이냐 했을 때는 반드시 지인이 있는이고 아시겠죠? 그래서 강박이라는 불법적 방법이 사용된 것에 불과하다. 이 말은 무슨 말이죠? 여기가 극심이다. 박탈이란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럼 이것은 103조 위반이다 아니다? 아니다. 이렇게. 반사회적 법률행위죠. 이때 무효는 어떤 무효다? 이것은 절대적 무효이죠. 여러분 절대적 무효하고 상대적 무효가 시험에 나올 수 있어요. 그럼 절대적 무효는 뭐냐? 선의의 제3자에게 말할 수 있다. 대항할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은 빨리 상대적 무효를 물어봐. 상대적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죠. 그것은 비진이 표시하고 통정의 표시밖에 없단 말이죠. 나머지는 다 뭐다? 절대적 무효란 말이죠. 아시겠죠? 그래서 항상요. 이런 말은 묻진 않아요. 다음 중에서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는 것이 아닌 것은 이렇게 안 나와.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는 것은 이렇게 나오든지 선의의 제3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은 이렇게 나오든지. 그러니까 언제나 뭐만 알고 있으면 돼요? 비진이하고 통정은 상대적 무효죠. 그런데 나머지는 다 뭐다? 절대적 무효다 이런 말이죠. 그 다음에 우리는 아무 말이 없어 무효는요. 그것은 확정적 무효예요. 그럼 조심해야 될 게 이 확정적 무효는 뭐냐면 우리가 107조죠. 107조하고 108조 무효죠. 이 107조, 108조는 상대적 무효이면서 확정적 무효가 되는 거예요. 유동적 무효는 뭐밖에 없어요? 가장 대표적인 게 뭐예요? 토지거래 허가, 그 다음에 무권 대리, 정지 조건부, 소유권 유보부 매매. 정지 조건부하고 소유권 유보부가 똑같다고 그랬죠? 그것을 유동적 무효라고 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런데요. 우리가 107조 비진이나 108조 통정의 표시는 상대적 무효이면서 확정적 무효가 되는 것이에요. 알겠죠? 그러면 항상요. 확정적 무효가 아닌 것은 뭘 묻는 것이다? 유동적 무효를 묻는 것이에요. 유동적 무효. 알겠죠? 그런데 유동적 무효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요. 우리 지금까지는 유동적 무효를 시험에 묻는 것은 없었고요. 어떻게 묻는 것이냐? 다음 중에서 법률 효과가 확정적이지 않는 것은 법률 효과가 확정적이지 않는 그러면 유동적을 묻는 거죠. 그럼 우리는 이제 유동적 뭐가 있죠? 유동적 무효가 있고요. 그 다음에 유동적 유효가 있단 말이죠. 유동적 유효의 대표적인 게 취소할 수 있는 거, 취소할 수 있는 법률. 취소할 수 있는 법률이 뭐가 있어요? 제한능력자, 착오, 사기, 강박이죠. 제한능력자, 착오, 사기, 강박. 그걸 유동적 유효라고 하는 거예요. 유동적 무효는 뭐가 있어요? 토지거래 허가, 그 다음에 무권대리. 무권대리하고 그 다음에 무슨 조건부? 정지조건부 법률행위하고 그 다음에 소유권 유보부 매매. 정지조건부의 가장 대표인 게 바로 뭐예요? 소유권 유보부 매매잖아요. 알겠죠? 이런 것들이 다 뭐다? 정지조건은 유동적 무효죠. 그런데 해제조건은요 유동적 유효예요. 알겠죠? 해제조건은 유동적 유효. 아시겠죠? 정지조건부, 소유권 유보부 매매, 무권대리, 토지거래가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을 우리는 뭐란다? 유동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시험에요. 지금 뭐 다른 시험에도 다 나왔던 것들. 그러니까 여기서 절대적 무효라는 말하고 확정적 무효라고 하는 것은 구별하는 기준이 다르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적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냐 없냐를 묻는 것이고, 확정적이라는 것은 유동적이냐 아니냐를 묻는 것이에요. 알겠죠? 그러니까 구별 기준이 다르니까 통정 허위 표시하고 비진위 표시는 상대적 무효이죠.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지만 그거는 유동적이냐 확정이냐 할 때는 뭐에 속한다? 확정적 무효에 속한다, 이런 말이에요. 아시겠죠? 자, 정답 몇 번이에요? 3번이고요. 자, 7번 한번 볼까요? 불공정한 법률행위죠. 그래서 우리 시험에서는 최근에 이제 불공정한 법률행위가요, 자주 나오고 있죠. 예전에는 뭐 거의 뭐 103조였죠. 그건 지금 104조인데요.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이죠. 무효행위 전환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죠. 전환은 적용이 되는데요. 뭐는 안 된다? 추인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게 중요하죠. 그래서 전환은 되고 추인은 안 된다. 그럼 추인이 안 되는 거 뭐가 있어요? 추인이 안 되는 거? 103조, 그 다음에 104조, 그 다음에 강행법규 위반이죠. 강행법규 위반, 이렇게요. 이런 것들은 뭐다? 추인이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3번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규정은 증여. 증여는 뭐죠? 증여는 기부행위죠. 기부행위, 다른 말로 무상행위죠. 그 다음에 또 이런 것들은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적용된다, 안 된다? 안 되고요. 여기는 경매죠. 경매는 법률의 규정이죠. 우리는 불공정한 법률행위라고 되어 있잖아요, 분명히요. 법률행위는 의사표시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경매는 민사집행법이라고 하는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행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경매의 경우는 불공정한 법률에 해당하여 무효이다. 그러면 돼, 안 돼요? 안 된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증여나 기부행위는 우리 말하는 불공정이라는 것은 급부와 반대, 급부 간의 현저한 불규정이 있어야 돼요. 주고받는 것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기부행위는 대가성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래서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에요. 5번은요. 법률행위가 현저하게 공정을 이루죠. 항상 이게 다른 시험에는 안 나오는데 희한하게 우리 시험에 이건 잘 나와요. 현저하게 공정을 이룬 경우 이것을 우리는 객관적 요건이라고 하고요. 현저하게 공정을 이뤘다, 공정을 이뤘다. 이것은 어떻게 판단한다? 객관적 가치, 객관적 가치를 기준으로 판단을 해요. 알겠죠? 그 다음에 궁박이나 경솔이나 무경험을 뭐라 한다? 주관적 요건이죠. 그래서 객관적 요건이 충족됐다고 해서 주관적인 요건이 추정된다, 안 된다? 추정되지 아니한다, 이 말이죠. 추정되지 아니한다, 이렇게. 알겠죠? 그래서 이건 우리 뭘 보라고 했죠? 아버지가 자식한테 아파트 하나를 판다, 이 말이죠. 그럼 아버지가 아들한테 팔 때요, 돈 다 받고 판 사람이 있어, 없어?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 1억짜리를 2천만 원에 팔았다고 하더라도 아버지가 궁박했다고 볼 수는 있다, 없다? 없다. 궁박은 누구를 기준으로 한다? 본인을 기준으로. 경솔과 무경험은 누구를 기준으로 한다? 대리인을 기준으로 하고, 궁박과 경솔과 무경험은 모두 다 있어야 돼요? 하나만 있어야 돼요? 하나만 있어야 되죠. 그래서 궁박, 그 밖에 경솔, 맞아요, 틀려요? 궁박, 그 밖에 경솔, 그럼 맞아, 틀려? 셋 중 하나만 있으면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건 뭐죠? 변리자 시험에 나온 거예요. 궁박, 그 밖에 경솔, 이렇게. 맞아, 틀려요? 여기 그 밖이란 말은 궁박도 하고 경솔까지 해야 된다, 이 말이잖아요. 그럼 돼, 안 돼? 안 되죠. 궁박과 그러면 돼, 안 돼요? 궁박과 그러면 안 되죠. 알죠? 궁박이나 그러면 돼, 안 돼요? 되죠. 궁박 또는 그러면 돼, 안 돼요?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말을 조심해야 돼. 궁박과 그러면 안 돼. 궁박이나 그래도 안 돼. 아, 궁박이나 돼. 궁박 또는 그러면 돼. 그런데 여기요, 그 밖이라든가 과라든가 그리고 궁박 그리고 그러면 돼, 안 돼요? 안 돼, 안 돼. 알겠죠? 그리고 그건 다 안 돼. 이해됐죠, 지금? 그래서 말 주변 조심해야 되고, 이것과 비슷한 말이 어디서 나오죠? 우리가요, 물권적 청구권에서 나와. 이 물권적 청구권에 보면은 반환 청구, 반환 및 손해배상, 방해 제거 및 손해배상, 방해 예방 및 손해배상. 다 돼, 안 돼? 안 되죠. 방해 예방은 또는이죠, 또는. 그러니까 예방이나 손해배상의 담보 그래야 돼. 손해배상 그래도 안 되고. 그래서 예방과 그러면 안 돼. 우리가요, 소유권에도 마찬가지죠. 방해할 염려가 있죠. 그러면 방해 예방과 그러면 안 돼. 방해 예방이나 또는 예방 또는 그래야지. 알겠죠? 예방과 그다음에 예방 그리고 예방 및 그러면 안 된다고.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말주변할 때요, 거기에서 이제 또는이냐 그냥 및 그리고냐 하는 것이 여기서 두 군데서 시험에 나와. 아시겠죠? 자, 정답 몇 번이다? 1번이에요. 자, 9번 한번 볼까요?
통정 허위 표시에 의하여 외형상 형성된 법률 관계를 기초로 하여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죠. 항상요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어야 새로운 이해관계. 그럼 여기서요 우리가 제3자는 딱 두 군데에서 시험이 나와. 어디서 나온다? 여기요 107, 108, 109, 110조. 또 한 군데 어디서 나온다? 그것은 계약의 해지에서 제3자가 나와. 딱 두 군데에서 나오는데요. 먼저 여러분 여기서 보면 시험은 보통 통정 허위 표시에서 나오잖아요. 우리 시험에서는 차고에서 한번 나온 적이 있어. 제3자에 해당하냐 해당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 제3자는 107조, 108조, 109조, 110조에 다 공통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럼 먼저 아닌 것을 먼저 우리가 한번 기억을 더듬어서 먼저 당사자 안 되죠? 그 다음에 당사자에 또 누가 안 돼요? 상속인 안 되죠. 상속인, 그 다음에 회사 합병 포괄유증 똑같아. 상속, 회사 합병 포괄유증 똑같다고. 그 다음에 또 누가 있어? 지위를 승계한 자, 지위를 이전받은 자, 또 누가 있어? 수익자. 이게 아주 가장 기본이고요. 거의 뭐 이건 보통 시험에 안 나오고요. 이 셋 중에서 시험의 정답으로 지금까지 가장 많이 했죠. 그런데 여기에서 또 아닌 것이 또 있단 말이에요. 아닌 것은요. 우리가 이제 보면 채권의 가장양도, 채권의 가장양도요. 가장양도 있어서 채무자. 채무자는 말이 나오면 아니에요. 알겠죠? 그 다음에 일반 채권자. 일반 채권자가 시험에 나온 적은 없어요. 채무자는 시험에 나왔고요. 그 다음에 채권 추심을 의뢰받은 자, 추심, 이것도 시험에 나왔어요. 이 채무자나 채권 추심을 의뢰받는, 추심이란 건 뭐죠? 내가 가서 돈을 대신 받아주는 사람이죠. 알겠죠? 대신 돈을 받아주면서 수수료 받는 사람이잖아요.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추심을 의뢰받은 자, 이 사람은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제3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채권의 가장양도예요. 그런데 작년 우리 시험에는 뭐라 나왔죠? 가장양도에 있어서 가장양도로 채권을 뭐 저쪽 이렇게 나도 말을 바꿨단 말이죠. 관계없이 누가 나오면 안 된다? 채무자. 알겠죠? 왜? 채권이 있다는 것은 이미 채무자가 있다는 거잖아요. 채무자 안 되고 추심을 의뢰받는다 그러면 안 돼. 그다음에 가장 기본적인 모든 시험에서는 상속인, 지위를 이전받은 자, 수익자가 시험에 났단 말이죠. 아닌 것으로. 그런데 이제 제3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항상 여기 허위 표시. 허위 표시나 또는 뭐라고 해야 돼요? 가장 뭐뭐 이렇게 뭐뭐 이게 뭐 누구다? 을이죠. 그리고 여기 그 다음이 누구다? 병이죠. 그러니까 여기 병이죠. 그러니까 허위 표시 어쩌고저쩌고. 그러면 허위 표시란 말이 나오면 빨리 가장이라는 말을 바꿔. 그러면 딱 네 가지만 알면 된다 그랬어요. 가장 매수인, 가장 매수인, 가장 채권, 가장 전세권, 가장 저당권. 알겠죠? 전세권, 가장 저당권 딱 네 가지만 있어. 이거 외에는 시험에 안 나와. 알겠죠? 그럼 여기에는 또 뭐가 나온다? 여기 가장 매수인은 뭐라고도 얘기한다? 양수인. 가장 채권은요, 소비대차 이렇게도 얘기를 해. 알겠죠? 그러고 나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이제 뭐냐면 을이 된 을. 이게 무조건 을이에요. 을이고, 그 다음에 무조건 병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저당권으로 뭐밖에 없어요? 경락인밖에 없죠? 경락인. 전세권 위에는 뭐를 설정할 수 있어요? 저당권을 설정하죠? 그러니까 이것은 두 가지는요, 바뀌잖아요. 가장 전세권의 저당권, 가장 저당권의 경락이 이건 바뀌잖아. 그런데 바뀔 수 있는 건 이 두 가지예요. 여기 채권이죠. 채권이니까 그 채권을 압류나 또는 뭐 할 수 있다? 다 압류할 수 있죠. 채권에 대해서 뭐 할 수 있어? 보증 쓸 수 있죠. 그 다음에 파산관제인이 있죠. 파산관제인. 그 다음에 한국자산관리공사 이렇게 있죠. 파산관제인, 자산관리공사. 알겠죠? 이 네 가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양수인이죠. 여기 을이 거짓말 매수인인데 이 병은 진짜 매수인 줄 알고 이 집에 대해서 압류나 가압류. 이게 가장 압류나 가압류가 가장 시험에 많이 나왔어. 알겠죠? 그 다음에 다시 가등기 한 사람, 다시요 전득받은 전득자 또는 매수인, 또는 여기가 저당권을 설정한 사람, 전세권을 설정한 사람, 뭐 별의별 다 사람 다 있겠죠. 이 사람들은 무조건 다 뭐라 한다? 제3자라고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허위 표시라고 하는 말이 있으면 이것을 빨리 가장이란 말로 바꿔서 딱 네 가지만 생각하면 되는 네 가지. 가장 매수인, 가장 채권, 가장 전세권, 가장 저당권. 자, 그래서 한번 보시면 1번에 가장 전세권이죠? 가장 전세권이니까 나오는 건 뭐밖에 없어요? 저당권밖에 없다고 그랬죠? 가장 소비대차, 가장 채권이죠? 채권은 압류, 가압류, 그 다음에 보증인, 파산관제인, 그 다음에 한국자산관리공사. 여기요, 양수한 사람, 양수 다시 넘겨받은 사람. 그 다음에 가장 저당권이죠? 저당권은 뭐 하나밖에 없어요? 경락받은 사람 하나밖에 없어. 그 다음에 여기 보면 가장 채권의 양도 이렇게 돼 있죠? 원래는 뭐냐면 채권의 가장 양도인데 가장 채권의 양도, 이게 말을 바꿔놨잖아요. 다 똑같죠? 아무튼 채무자는 제3자도 아니다. 아니다. 여기 채무자 또는 추심을 의뢰받은 자. 채무자, 추심을 의뢰받은 자. 제3자도 아니다. 아니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추심을 의뢰받은 자 아니고요. 그 다음에 5번요. 가장 소비대차로 되어 있죠. 가장 소비대차보다 가장 채권이죠. 채권은 압류, 가압류, 보증인, 파산관제인, 한국자산관리공사. 여기 파산관제인이 나왔죠. 그런데요, 이 파산관제인은 첫 번째 제3자다. 이게 중요하죠. 그 다음에 선의, 악의를 구별할 때 어떻게 한다? 누구를 기준으로 한다? 총파산 채권자를 기준으로 한다. 그런데 총파산 채권자가요, 일부는 선의이고 일부는 선의, 그 다음에 일부는 악의이다 이 말이죠. 일부는 악의. 그러면 전부를 뭐로 본다? 선의로 본다. 선의로 본다. 알겠죠? 선의로 본다. 이게 이제 중요하죠. 그래서 파산관제는 한 번도 시험이 잘 안 나오다 최근 우리 시험이 2번이나 나왔어요. 알겠죠? 파산관제 이렇게. 자, 정답 몇 번이에요? 4번 이렇게. 자, 이제 11번 한번 보시면요. 이제 차고에 관한 문제네요. 차고요. 갑은 을소유 X토지를 매수하기로 을과 합의했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여기서 X토지죠. X토지에 대해서 합의를 했네요. 차고로요. 차고로 뭐죠? 그 매매 계약을 취소하고자 한다. 다른 설명 중 옳은 것은 이렇게 돼 있죠. 먼저 이제 우리가요. 다른 걸 떠나가지고 먼저 차고 그렇게 딱 나오잖아요. 그럼 먼저 뭐를 항상 생각해야 된다? 중요 부분의 차고. 중요 부분의 차고이냐 아니냐. 이게 중요하죠. 차고이냐 아니냐. 아니면 취소할 수 있어요? 없어요? 취소를 못하죠. 그럼 여기요. 차고이죠. 그러면 중대한 과실. 중대한 과실이 있느냐 없느냐를 봐야죠. 중대한 과실이 없다는 것은 다른 말로 뭐는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오케이. 경과실은 있을 수 있다 이 말이죠. 경과실이 있어도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취소하게 되면 소급해서 뭐가 된다? 무효가 된다. 무효가 된 경우는 첫 번째요. 더 이상 다시 취소할 수 있어 없어? 다시 취소돼 안 돼? 무효가 됐어. 그 다음에 여기요. 추인할 수 있어 없어? 무효행위 추인할 수 있어 없어? 이게 이제 문제가 돼요. 우리가 취소를 했잖아요. 취소를 하고 난 다음에 착오를 이유로 취소했는데 그 취소한 것을 착오로 다시 취소할 수 있는가? 착오로 다시 취소할 수? 착오로 다시 취소할 수 없다. 왜 그러냐? 우리가 취소라고 하는 것은 현재 유효인 상태를 처음부터 무효로 만드는 게 취소예요. 그런데 여기는 이미 취소가 돼서 이미 뭐가 됐어? 무효가 됐죠. 무효가 됐으니까 다시 취소를 못해. 취소하려면 현재 상태가 유효가 돼야 돼. 유효인 상태를 취소함으로 인해서 처음부터 무효로 만들어야 돼. 그런데 이미 취소해버리면 무효가 됐죠. 그러니까 이러면 우리가 생각했을 때 17살짜리가 계약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18살 때요. 미성년자도 취소할 수 있죠. 그럼 18살 때 취소했단 말이죠. 그럼 자기가 18살 때 취소했으니까 미성년자일 때 취소했죠. 그 미성년자일 때 취소한 것을 미성년자일 때 취소했다는 것을 이유로 다시 취소할 수 있는가? 된다. 안 돼. 왜? 한 번 취소하게 되면 뭐가 되니까? 무효가 됐죠. 무효가 되면 더 이상 취소할 수 없다. 이런 말이죠. 그 다음에 여기 추인, 무효가 됐죠? 그럼 무효행위 추인을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착오나 사기나 강박에 의해서 취소가 되어 무효가 된 경우 무효행위 추인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다음에 중요 부분의 착오는 누가 증명하는가? 취소하려는 자. 취소하려는 자가 증명하죠. 이 취소하려는 자를 뭐라 한다? 표의자라고 얘기하고요. 그러면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취소를 못하죠. 그러면 중대한 과실이 있다 그러면 원래 취소를 못하잖아요. 취소를 못하면 뭐가 돼요? 유효가 되죠. 그러면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취소를 못하게 해야 되겠죠. 그럼 이 중대한 과실은 누가 입증한다? 상대방이 입증한다. 상대방은 유효라고 주장하는 사람이다, 무효라고 주장하는 사람이다? 상대방은 유효라고 주장한다. 취소를 못하게 하니까 그러면 유효를 주장하는 자가 증명을 하는 거예요. 효력을 부인하는 자가 증명한다. 그러면 돼 안 돼? 안 되죠. 유효를 주장하는 자. 원래는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취소를 못하는데요. 최근에는요. 상대방이 표의자의 착오를 알면서 그것을 뭐 한 경우? 이용한 경우 그럼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요.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무조건 취소를 못한다. 그러면 안 되죠. 중대한 과실이 있어도 취소할 수도 있다. 그럼 중대한 과실은 누가 증명한다? 유효를 주장하는 상대방이 증명하는 것이고, 중대한 과실은 통상적으로 요구되는 주의를 현저하게 결여하는 그것을 중대한 과실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1번 착오죠. 착오로 하는 것은 무슨 규정이다? 강행 규정이므로 틀렸어요. 착오는 임의 규정이고 사기 강박은 강행 규정이에요. 착오는 임의 규정이에요.
그래서 착오의 경우 그 적용, 착오로 인해서 취소에 관한 것을 적용을 배제하는 것, 즉 취소하지 말자 합의하는 것, 그것은 유효가 돼요. 유효. 알겠죠? 그래서 무효이다. 틀렸어. 유효이다. 사기 강박은요, 강행규정이죠. 그래서 사기나 강박의 경우 취소권을 배제하기로 합의하는 것,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 말이죠. 2번 X토지의 시가에 관한 착오죠. 시가에 관한 착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률행위 중요 부분의 착오이다. OX, X, 시가라든가 가격 똑같죠? 시가라든가 가격이라든가 또는요 지적이라든가 지분이라든가 면적이 하는 것이 근소한 경우 착오이다 아니다? 아니죠. 그런데 너무 큰 차이 나는 경우 있어. 고려청자가 아닌 것을 고려청자라고 알고 샀다. 고려청자가 아닌 것 10만원, 고려청자 1000만원이죠. 그런 경우는 뭐가 될 수 있다? 착오가 될 수 있다. 면적은 0.211평, 0.211평이 부족해서 그건 착오가 아니란 말이죠. 그런데요 20에서 30평 정도만 도로 부지에 편입된다고 믿고 계약을 했는데 전체 토지 30%에 해당하는 197평이 도로 부지에 편입됐다. 너무 크죠? 이런 경우는 착오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 그래서 여러분요 우리가 무조건 시가 가격은 착오가 아니다 그러면 큰일 나. 그것을 한번 봐야 돼. 적어도 3배에서 4배 정도 차이가 나죠? 그러면 그것을 뭐로 보는 것이다? 착오로 보는 것이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만약에 10만 원을 100만 원으로 잘못했다. 잘못 알고 계약을 했다. 10배 차이가 나죠? 그것은 뭐에 해당한다? 착오에 해당한다 이런 말이죠. 3번 갑은 자신에게 착오가 있었다는 사실뿐만 아니라 착오가 의사표시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점도 증명을 해야 된다. 누가요? 갑은 누구죠? 갑은 표의자죠. 갑은 누구다? 표의자. 취소하려는 자가 착오에 관한 것을 증명을 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취소하려는 자가 이렇게. 여기서요 옳은 것은 지금 그랬나요? 옳은 것은요 1번 틀렸고요. 자 그럼 2번도 해당한다. 틀렸죠? 3번이 맞네요. 알겠죠? 4번은요 갑은 자신에게 중대한 과실. 여러분이 봐. 우리가 중대한 과실을 누가 증명한다? 갑이다 을이다. 을이 증명하죠? 을. 그래서 중대한 과실은 을이 증명하는 거예요. 갑은 뭐를 증명한다?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었다는 사실. 그러한 착오를 내가 미리서 알았다면 나는 계약을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하는 사실. 알죠? 그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그러면 상대방은요 그래 너가 착오한 건 사실인데 중대한 너는 과실이 있어. 그래 너는 취소를 못해. 이렇게 상대방이 증명을 하는 거예요. 5번은요 착오로 인한 갑의 불이익이 사후에 사정 변경으로 소멸했다. 이게 중요해요. 요즘 최근에 이제 가장 많이 나오는 문제 중에 하나예요. 예를 들어서요 양도세가 잘못 부과가 된 거예요. 그래서 착오를 이유로 취소를 했단 말이죠. 그런데요 세법이 개정이 된 거예요. 그 사이에요. 세법이 개정돼서 이 사람한테 손해가 전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착오는 뭐죠? 경제적 불이익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경제적 불이익이 있어야 착오예요 없어야 착오예요? 여러분요 경제적 불이익까지는 아는데요 그놈이 있어야 되는지 없어야 되는지를 모르면 큰일이죠. 경제적 불이익이 없으면 착오가 아니에요. 경제적 불이익이 있어야 착오예요. 손해가 있어야. 그러니까요 여기서 만약에 양도소득세에 대해서 착오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취소하죠. 그런데 세법의 개정으로 인해서 이 불이익이 사라졌어. 그러면 착오이다 아니다? 아니다. 알겠죠? 그것을 얘기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사후에 사정 변경으로 소멸을 했다. 사후에 뭐가요? 불이익이 뭐죠? 손해죠. 손해가 없다 이 말이죠. 불이익이 없다. 그러면 착오이다 아니다? 아니다. 취소할 수 없다 이런 말이야. 그래서 앞으로 이제 뭐 어떤 법률의 개정으로 인해서 불이익이 사라졌다거나 또 이건 이게 지금 최근에 많이 나오고 있는 것인데 우리 시험에는 항상 뭐라 나왔죠? 가압류가 무효인 경우. 가압류가 없다고 해서 계약을 했는데 가압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압류가 무효인 거예요. 그럼 가압류가 무효니까 없는 거나 마찬가지죠. 불이익이 있다 없다? 없다. 또 한 가지 이제 다른 시험에 나온 것인데요. 자기는 소비대차 차용금이죠. 차용금 돈 빌린 거 소비대차인 줄 알고 보증을 썼는데요. 구상금 채권에 관한 준소비대차인 거예요. 준소비대차. 그럼 이런 경우는 착오가 아니다 이 말이죠. 왜요? 소비대차는 무상편무계약이고요. 준소비대차도 똑같이 무상편무계약으로서 법적 성질이 동일하거든요. 그러니까 소비대차라고 알았는데 준소비대차라고 하더라도 문제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런 말이에요. 이해됐죠 지금? 알겠죠? 그래서 이 지금 하나 둘 그다음에요 관계법령의 개정으로 불이익이 소멸한 경우 됐죠? 이런 것들이 다 뭐다? 경제적 불이익이 없다.
착오이다 아니다? 아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이렇게. 자, 정답 몇 번이죠? 3번 이렇게. 자, 13번은요. 이제 시험에 뭐가 나오냐면 11번 했죠. 자, 13번은 뭐냐면 이런 것이죠. 여러분 여기쯤 문제를 보면 의사표시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 의사표시는 뭐를 의사표시라고 그래요? 107조에서부터 110조, 그 다음에 또 뭐냐면 111조, 112조, 113조까지 여기까지가 의사표시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의사표시 효력 발생 시기 있죠? 거기까지 해서 한 문제를 내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의사표시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법률행위 그래버리면 어떻게 법률행위? 우리 민법 총칙이 처음부터 끝까지가 법률행위로 이루어졌거든요. 그럼 민법 총칙 끝까지니까요. 만약에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틀린 것은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1번에서 103조 하나 나오고요. 2번에서 108조 하나 나오고 3번에서 무권대리 하나 나오고 4번에서 무효나 취소 하나 나오고 5번에서 조건기한이 하나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알겠죠? 근데 지금 여기는 딱 좁혀가지고 뭐만 지금 묻고 있는 거죠? 의사표시만 묻고 있는 거죠? 의사표시. 그러면 107, 108, 109, 110조 여기까지가 원래 의사표시가 하는 것인데 효력 발생 시기라는 게 또 붙어. 111조, 112조, 113조. 알겠죠? 그래서 113조가 공시송달. 공시송달은 잘못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없어야 되죠. 과실 없이 상대방을 알지 못했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112조는요. 우리가 편지를, 표의자가 갑이 을한테 편지를 보냈는데 상대방이 미성년자야. 상대방이 제한 능력자, 편지를 받은 사람이. 그러니까 갑이 을한테 편지를 보냈는데 을이 그때 당시 제한 능력자다 이 말이죠. 그러면 수령 무능력이죠. 도달을 주장할 수 없다 이 말이죠. 그런데 이 말하면 안 돼. 갑이 을한테 편지를 보냈어. 50살 된 을한테. 근데 을의 아들이 18살이에요. 근데 그 집 을의 아들이 아버지 편지를 받았어. 그건 수령 무능력이 아니에요. 나는 편지를 누구한테 보냈죠? 을한테 보낸 거지 을의 아들한테 보낸 게 아니잖아요. 그건 가족이 편지를 받은 거잖아요. 그건 도달로 보는 거예요. 아시겠죠? 가장 중요한 게 이제 111조죠. 111조가 뭐죠?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는 도달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 도달함으로써. 그런데 편지를 발송한 후 도달하기 전에 사망하거나 제한 능력자가 되더라도 의사표시의 효력에 영향을 미친다, 미치지 않는다, 미치지 않는다. 그런 것들이 같이 연결이 될 수가 있어요. 알겠죠? 여기서는 이제 일단요, 한번 보시면 허위표시, 허위표시. 여기 봐봐. 두 개는 108조가 나왔고, 하나는 비징이 나왔고, 하나는 사기가 나왔고, 하나는 착오가 돼 있네요. 동기 어쩌고저쩌고 하는 거 보니까 착오 같은데, 여기 있네. 착오 이렇게 나왔네요. 그러니까요, 107, 108, 109, 110조로 문제를 지금 묶어놓은 거죠. 이해되셨죠? 자, 허위 표시에 의한 가장행위를 하더라도 사회행위. 여러분 이건 이 말을 알아야 돼. 사회행위는 기망에 의해서 해를 끼친다 이 말이죠. 이 사회행위가 있었을 때 뭘 할 수 있다? 채권자 취소권을 할 수 있어요. 채권자 취소권. 그러면 사회행위인지 아닌지 그걸 어떻게 아느냐? 이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갑이요 A한테 돈을 빌렸어. 그런데 갑은요 유일한 재산은 집 하나밖에 없어. 유일한 재산. 그런데 그 유일한 재산을 강제집행을 면하기 위해서 친구 을과 짜고 친구 을에게 등기를 낸 게 항상 유일한 재산 이런 말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 재산이라는 건 딸랑 하나 있는데 이걸 남한테 빼돌렸다 이 말이죠. 그러면 채권자에게 돈을 갚을 생각이 있다 없다? 없다. 그것을 사회행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항상 사회행위는 유일한 재산을 이렇게 재산을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러면 이 채권자 취소권은요 기본적으로 네 가지를 알아야죠. 원칙적으로 뭐 한다? 언제나 뭘 한다? 언제나? 오케이. 언제나 재판상으로 행사한다. 언제나 재판상. 자, 두 번째는요. 통정의 표시는 적용이 된다 안 된다? 적용이 된다. 이중매매에서는 적용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또 하나 있는데. 오케이. 법정지상권. 법정지상권이 성립한다 안 한다? 성립하지 않는다. 알겠죠? 그래서 관습상 법정지상권. 즉 채권자 취소권의 행사로 관습상 법정지상권이 성립될 수 없다. 이 네 가지가 가장 중요해. 채권자 취소권은. 취소권의 대상이 된다. 맞죠? 허위표시 당사자는 선의의 제3자. 여러분 선의의 제3자죠? 107, 108, 109, 110조에서 제3자는 공통이죠? 제3자의 선의는 추정된다. 따라서 제3자가 선의가 아니고 악이라고 하는 것은 무효를 주장하는 자가 증명한다. 딱 여기서 나오죠? 무효를 주장하는 자가 증명하는 것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첫 번째 뭐다? 107조 비진이. 두 번째 108조 통정허위표시. 세 번째 104조 불공정한 법률행위. 이 네 가지에서는 무효를 주장하는 표의자가 증명을 하는 거예요. 104조
불공정한 법률행위, 107조 비진입 표시, 108조 통정허위 표시 이렇게. 알겠죠? 그래서 선의의 제3자는 선이 이기만 하면 되고 뭐를 불문한다? 과실 여부를 불문한다. 그래서 선의의 제3자 과실이 있다면 이렇게 됐죠? 필요 없어. 과실이 있더라도 제3자가 선의이죠? 그러면 선의의 제3자에게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우리 이것을 상대적 무효라고 얘기하고 선의의 제3자에게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 것 우리 이것을 절대적 무효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104조 불공정한 법률행위와 그 다음에 103조 반사회질서행위 강행법규 위반의 경우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절대적 무효인데 비진입 표시하고 통정허위 표시는 선의의 제3자에게는 대항할 수 없는 무슨 무효다? 상대적 무효다. 그런데 둘 다 무슨 무효다? 확정적 무효이다. 알겠죠? 그 다음에 3번 비진입 의사표시의 무효를 주장하는 자가 무효를 주장한 자 나왔죠? 무효를 주장한 자가 증명하죠? 상대방 원래 비진이는 표시대로 효력이 있죠? 비진이가 여기 봐봐 여기서 이제 이걸 하려면 비진이죠? 이렇게 갑이 지금 비진이 표시를 했죠? 그런데 여기 을이죠? 을이 플러스 선이 플러스 뭐다? 무과실이죠? 선이 플러스 무과실이면 비진이는 표시대로 효력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요 여기 이제 갑이 비진이죠? 이런 비진인데 만약 무효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상대방 을은 그 사실을 뭐랬거나 알았거나 알 수 있으면 그것은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이죠. 여기서 무효일 때 이 을이 이것을 병한테 처분하죠. 그럼 병은 선의일 때 보호되고 악의일 때는 보호가 안 되죠. 제3자는 선이 이기만 하면 되고 과실 여부를 불문하죠. 그러면 원칙적으로 비진이는 원칙은 표시대로 유효가 되려면 상대방은 선이 무과실이 돼야 돼. 상대방이 알았거나 악이 알 수 있었거나 그러면 무효가 된단 말이죠. 그러면 여기서 이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한다? 상대방 너는 선의가 아니고 악이다. 무과실 아니고 과실이 있다고 갑이 증명을 하는 거예요. 갑이 증명을 못하는 한 비진이어도 원칙적으로 유효니까 을이 소유자가 돼버리죠. 그런데 갑이 만약에 증명을 하면 을 앞으로 되어 있는 등기는 무효니까 소유권이 누구에게 복귀한다? 갑에게 복귀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 보면 무효를 주장하는 갑이 상대방의 악이나 과실에 관한 증명 책임을 진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도 되고 이렇게 연상해도 되고요. 107조, 108조, 104조의 경우는 무효를 주장하는 자가 증명한다. 이렇게 암기하고 있어도 되죠. 4번 사기죠.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에서 상대방에 대한 고지 의무가 없다면 이렇게 되죠. 고지 의무가 없다. 그러면 우리가 신의칙상 상호간에 연관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없다면 원칙적으로 이것은 부작위로서 기망이 아니다. 아니죠. 기망이 될 수가 없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다 항상 우리가요 뭐라고 하면 시험에 나왔어요? 뭐라고? 우리가 고지 의무가 있냐 없냐. 그럼 원칙적으로 우리가요 여기서 이제 두 가지를 보는 거죠. 그냥 단순한 침묵. 판례가 뭐냐? 단순한 침묵도 기망이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자, 뭐요? 단순한 침묵. 단순히 침묵을 한 경우에도 기망이고요. 만약에 고지 의무가 있죠. 고지 의무가 있는데 이것을 알리지 않는 것. 이것을 뭐란다? 이것을 부작위에 의한 기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참 어려운 말이에요. 이 말이요. 여기 있는 지금 이 말이 있잖아요. 이 말이 상당히 어려운 말이라고. 왜냐하면 지금 여기 보면 단순한 침묵도 뭐가 될 수 있어? 기망이 될 수 있는데요. 그런데 고지 의무가 있는데 그것을 알리지 않는 것, 그걸 부작위한 기망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를 보면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에서 상대방에 대한 고지 의무가 없다면 그랬죠. 고지 의무가 없으면 부작위한 기망은 안 되죠. 그런데 뭐에 의해서는 기망이 될 수 있어요? 단순한 침묵도 뭐가 될 수 있어? 기망이 될 수 있단 말이죠. 그럼 우리가 반드시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것은 뭐죠? 여기서 말하면 이것을 지금 침묵과 같은 부작위는 기망행위가 아니다 그랬는데 침묵은 부작위가 뭐죠? 기망이 될 수 있냐면 이걸 지금 묻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침묵도 기망인데 말 자체가 있잖아요. 고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을 부작위라고 하거든요. 물론 침묵은 과연 침묵이 고지 의무가 있는 침묵이냐 하는 것이 문제가 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여러분요, 뭐 이런 거 하잖아요. 약을 팔고 있는데 이 약이 몸에 안 좋아. 안 좋은데 저쪽에서 이 약 먹으면 누가 그러던데 엄청나게 뭐 누구죠? 지금 보면 개그맨 누군가가 그 무슨 개 구충개인가 뭐 먹고 뭐 그 암 치료한다고 하는 친구 있잖아요. 김점리 씨인가 하는 분. 그럼 뭐죠? 암 치료한다고. 그러면 누군가가 또 그걸 물어보면 그 개 구충제를 파는 사람이 그런 것이 연관성이 입증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요, 약을요, 얼마요 물어보니까요, 그 약을요, 그렇게 내놓으면서 이걸 팔았다 이 말이죠. 그런 경우는 그것은 약사로서는 반드시 뭐가 있는 거예요? 고지 의무가 있기 때문에 고지 의무를 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고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부작위가 돼요. 알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고 내가 개구충기를 가지고 있는데 내가 이제 암에 걸렸다 이 말이죠. 그런데 누군가가 야 여기 TV 보니까 이렇게 있다는데 혹시 너 개구충기 있니? 그런 거 있다 그러면 야 그건 나한테 팔면 안 되니? 이렇게요. 그러니까요 이 사람은 그냥 자기는 실질적으로 고지 의무는 있어요 없어요? 없죠. 약사도 아니니까요. 그런데 그런 어떤 그런 침묵도요 뭐가 될 수 있어? 그것은 기망이 될 수가 있다 그랬는데요. 이건 말 자체가요 두 개를요 좀 분리해가지고 어떻게 표현을 했었어야 되는데요. 마치 있잖아요. 고지 의무가 없는 침묵 이렇게 돼 있잖아요. 사실 고지 의무가 없으면 그거는 뭐다? 그건 기망이 아니죠. 고지 의무가 없다고 한다면. 그런데 고지 의무가 없다면 고지 의무가 없다면 말을 없다면 딱 끊어야 돼. 침묵과 같은 그러니까 침묵만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요. 그럼 침묵은 기망이 될 수 있는가? 알겠죠? 이걸 묻는 거라고. 침묵도 뭐가 될 수 있다? 기망이 될 수 있다. 이러면요 10곡대 보면요 나온단 말이에요. 침묵도 기망이 될 수 있다. 이렇게 그걸 묻는 거죠. 지금 참 어려운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부작위는 기망이 아니다 이렇게 했죠. 그래서 여러분요 이걸 지금 고지 의무가 없다면 이 말하고 고지 의무가 없다면 이 침묵과 같은 부작위 여기까지 연결해야 될지 여기까지 연결해야 될지 그럼 여기까지 연결한다면 이 말은 당연히 틀린 것이고 여기까지 함께 연결돼 가지고 여기까지 함께 연결되어 있다. 그럼요 기망이 아닌 것이고 알겠죠? 참 어려운 말이라고. 그래서 침묵은 뭐가 될 수 있다? 기망이 될 수가 있는데요. 이걸 지금 4번에서 말하는 것은 뭐냐면 아파트죠. 여러분 아파트에 뭐가 있죠? No. 아파트를 분양을 할 때 여기 혹시 기억 안 나요? 쓰레기 매립장 기억 안 나요? 쓰레기 매립장이라든가 그다음에 뭐죠? 공동묘지 기억 안 나요? 공동묘지가 있으면 이것을 알려줘야 되거든요. 이걸 알리지 않는 것을 이것을 뭐죠? 부작위에 의한 기망이다 이렇게 얘기해. 부작위에 의한 기망이다. 이것은 뭐죠? 고지 의무가 있는 거거든요. 그건 고지 의무가 있는데 이 고지 의무를 알리지 않으면 이것을 부작위에 의한 기망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만약에요 쓰레기 매립장은 공동묘지가 없다. 그럼 내가 알릴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럼 그건 기망이 아닌 것이죠. 알겠죠? 그러니까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말의 자체가 좀 애매한데 침묵 자체는 뭐가 될 수 있다? 기망이 될 수 있지만 만약에 고지 의무가 없다. 고지 의무 없는 침묵이다. 없는 침묵 이런 것은 부작위가 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두 가지로 나눠서 봐야 돼요. 무슨 말 알겠죠? 그런데 말 자체가요 어디를 끊어가지고 읽어야 될지 참 애매하게 해놨죠. 아시겠죠? 그래서 읽는 사람으로 하여금요 헷갈리기는 해놨다. 그래서 침묵도 기망이 된다. 그 다음에 여기서 말하는 것은 어디에 써요? 여기다가요 고지 의무에다가 아파트 분양 플러스요 그래서 쓰레기 매립장 알겠죠? 아파트 분양인데 쓰레기 매립장이 있잖아요. 그런 경우는 알려야 돼 안 알려야 돼요? 알려야 되죠? 그 알리지 않는 것을 뭐라고 그래요? 그걸 부작위에 의한 기망이다 이렇게 얘기해. 알겠죠? 그래서 여기서요 여러분요 여기요 침묵과 같은 이것은 이렇게요 가로로 묶고 읽어야지 정확한 것이 아닌가. 알겠죠? 가로로 있고 그리고 말 자체가요 아무튼 아름답지는 못해요. 알겠죠? 그래서 고지 의무가 없다면 고지 의무가 없는 부작위는 이 말이죠. 고지 의무가 없는 부작위는 그건 기망이 될 수 있다 없다? 없고 그러면 고지 의무가 있다 그러면 당연히 기망이 되고 고지 의무가 떠나가지고 단순한 침묵도 뭐가 될 수 있어요? 기망이 될 수 있다니까요. 알겠죠? 그래서 지금 여기는요 말 자체가 여기서 꺼내야 되는지 여기 같이 연결해야 되는지 말이 좀 애매하게 돼 있죠. 5번 동기가 표시되지 않았죠. 우리가 동기는 두 가지예요. 동기에 착오가 있고요. 동기에 불법이라는 게 있어요. 동기의 착오는요 일단 표시돼 가지고 그것이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인정이 돼야 돼. 알죠? 이것을 착오라고 해요. 그런데 동기의 불법은요 동기가 표시되거나 또는 알려지면 돼. 알려지니까 표시가 반드시 돼야 되는 것은 아니고 알려만 줘도 돼. 누구한테 알려져 있으면 돼. 알겠죠? 그러면요 이런 것이죠. 상대방이 나한테 칼을 사러 왔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부부싸움을 크게 해가지고 친구들이 와서 그런단 말이죠. 걔 말렸는데 완전히 걔 그냥 눈이 돌아가가지고 자기 마누라 죽일 것 같던데 너 딱 칼 사러 오면 절대 칼 팔지 마라 뭐 이랬단 말이죠. 그럼 이미 누군가를 통해서 이미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상대방이 왔단 말이죠. 칼을 사러. 그랬더니요 칼을 잘 갈아서 줬다 이 말이죠. 그럼 뭐요? 이미 자기도 그 사실 알고 있어 모르고 있어? 알고 있는 상태에서 알겠죠? 그렇게 했잖아요. 그건 알려지기만 해도 동기의 불법으로서 103조 위반으로서 뭐가 된다? 무효가 되는 거죠. 그래서 동기의 불법은 표시되거나요 또는이에요 알려지니에요. 반드시 표시가 안 돼도 알려지면 돼요. 그런데요 우리가 동기의 착오에서는 표시되고 그것이 법률 내용으로 인정이 돼야 돼요.
또는요, 상대방으로부터 뭐가 돼야 돼요? 유발돼야 돼요. 유발. 상대방으로부터 유발되고, 뭐죠? 이것이 동기가 표시가 돼야 되고, 유발돼야 되고. 그런데 동기의 불법은요, 표시되거나 또는 뭐 어떤 형태로든지 알려지면 돼요. 알려지면. 알겠죠? 이것을 얘기하는 것이다. 이렇게. 자, 그래서요, 여러분 정답은 지금 몇 번이 되어 있죠? 2번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 지금 4번이 지금 좀 문제가 어디까지 끌어서 읽어야 되는지 아마 우리 시험에는요, 그렇게 나오지는 않을 거예요. 이렇게요. 우리 시험은 뭐냐면, 고지 의무가 있는 자가 고지하지 않는 경우. 고지 의무 있는 자. 지금까지 모든 시험이 다 그렇게 나왔어요. 고지 의무 있는 자가 고지하지 않는 경우. 그걸 뭐란다? 부작위에 의한 기망이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부작위는 뭐냐면, 의무가 있는 사람이 의무를 행하지 않는 것을 부작위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단순한 침묵은 그건 의무하고 다른 말이라고요. 알겠죠? 그러니까요, 이 부작이란 말하고 침묵이란 말하고는 같이 병렬적으로 쓴다고 하는 것은 그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용어가. 그냥 부작이라는 것은 어떤 법적 의무가 있는 사람이 그 의무를 행하지 않는 것을 뭐라고 한다? 그것을 뭐라고 해요? 부작이라고 한단 말이죠. 그런데 침묵이라는 것은 의무와 관계없는 거잖아요. 내가 어떤 알려주고 싶은데 알려지지 않고 있는 거잖아요. 상대방한테 상대방 속는 것을 도와주는 것에 불과한 거잖아요. 그냥 약간 다르단 말이에요, 창원이요. 근데 이것과 이것을 같이 묶어 놓으니까요. 그래서 영어도가요, 병렬적으로 같이 있을 수 없는 것을 같이 이렇게 묶어 놨단 말이죠. 그래서 뭐라 한다면, 고지 의무가 없는 부작위의 경우는 기망이 아니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돼요. 무슨 말 알겠죠? 그런데 여러분요, 나중에 여기 침묵과 같은 부작위는 기망이 아니다. 그래서 침묵은 기망이 아니다. 그러면 큰일 난다고. 침묵도 뭐가 될 수 있다? 기망이 될 수 있다. 여러분 이거 뭘 보냐면 19대 그 자료 보란 말이죠. 침묵도 기망이 된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15번은요. 갑이 을에게 X 토지를 매도 후 등기 전에 정이 병의 임의 대리인으로서 갑의 배매에 적극 가담하여 갑으로부터 X 토지를 매수하고 병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돼 있죠. 자, 지금 여기 보면 갑이 을에게 매도했단 말이죠. 등기 전에 정이 병의 임의 대리인으로서 갑의 배명에 적극 가담하여 갑으로부터 토지를 매수했다. 그러면 지금 일단 갑하고 을하고 제1 매매 계약이 있었다 이 말이죠. 그런데요, 다시 여기에서 누구냐면 여기서 병이죠. 병의 대리인 정이죠. 정. 알죠? 병이 제2 매수인이죠. 제2 매수인의 대리인 정이. 이건 본인이고 대리인이죠. 알겠죠? 정이 뭘 했다? 적극 가담했다 이 말이에요. 적극 가담했다 이런 말. 그러면 이 갑은 여러분 봐봐. 갑이 정한테 대리권 준 거 아니에요. 병이 정한테 대리권 줬죠. 임의 대리니까. 그래서 여기 숙권행위란 말이 나오는 거예요. 숙권행위는 여기서 누구한테 줬다? 병이 누구한테요? 정에게 줬다. 그래서 숙권행위 하자는 누구를 기준으로 한다? 당연히 병을 기준으로 하죠. 왜요? 왜 병을 기준으로 해요? 숙권행위는 누가 하는 것이다? 본인의 일방적 의사표시죠. 그래서 본인의 일방적 의사표시. 그래서 그럼요, 숙권행위하고 뭐를 비교를 해야 돼요? 숙권행위하고 뭐죠? 대리권 수여에 표시하고 숙권행위가 뭐죠? 대리권 수여죠. 대리권 수여를 뭐란다? 숙권이라고 하죠. 숙권행위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 이 대리권 수행이 숙권행위는 의사표시죠. 대리권 수여의 표시는 뭐라다? 준법률행위로서 관념의 통지란 말이죠. 이걸 뭐라다? 이건 통지라는 말이죠. 이것은 관념의 통지다 이런 말이죠. 대리권 수여는요, 의사표시다 이런 말이고. 말이 다르잖아요 지금요. 그러니까 대리권 수여는 누가 한다? 본인만 하는 거예요. 본인의 일방적 의사표시예요. 상대방의 동의를 요하지 않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숙권행위 하자, 즉 본인이 제한 능력자냐 아니냐, 숙권행위 하자는 본인만 기준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따라서 대리인이 제한 능력자죠. 제한 능력자인 대리인은 첫 번째, 우리가 대리인이 만약에 제한 능력자다 그랬을 때는 어떻게 되죠? 여기서 이제 대리인이 제한 능력자죠. 이런 대리인이 제한 능력자면 먼저 숙권행위를 취소할 수 있어요, 없어요? 숙권행위 취소해야 못해요? 대리행위 취소해야 못해요? 그 다음에 위임계약은 취소해야 못해요? 원인된 원유관계를 취소해야 못해요? 원인된 원유관계요? 무권들이 책임져야 한대요? 그래도요, 여러분요,
그래도 생각이 참 그 추석 세고 오셔가지고요. 모든 걸 내려놓고요. 아주 자연인의 입장에서 오셔서 다행이에요. 이제는 담을 일만 남아가지고요. 알겠죠? 다 비워놓고 왔으니요. 이제 줘 담아야죠. 밤송이 줬듯이요. 자, 밤송이 찔려가면서 한번 주워보죠. 숙번행이는 누구만 한다고요? 본인만 해, 본인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리는 숙번행을 취소를 못 하는 거예요. 대리는 행위 능력자임을 요하여 요하지 않아요? 행위 능력자임을 대리는 요하지 않죠? 대리는. 그래서 대리행위는 취소를 못 해요. 미성년자도 관계없다 이 말이죠. 자, 위임 계약이죠. 계약은 뭐예요? 법률행위죠. 법률행위는 반드시 무슨 능력이 있어야 돼요? 권리 능력, 의사 능력, 행위 능력이 있을 것. 행위 능력이 없으면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원인된 법률관계가 뭐예요? 계약을 원인된 법률관계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무권 대리는 책임을 지려면 행위 능력이 있어야 되죠. 제한 능력자인 무권 대리는 책임이 있다 없다? 없다 이란 말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대리는 숙권 행위는 취소를 못한다. 본인만 하니까 대리는 행위 능력자임을 요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대리 행위를 취소할 수가 없다. 미성년자에도. 그 다음에 위임계약이나 계약은 원인된 법률관계죠. 위임계약이나 원인된 법률관계는 제한 능력자임을 이유로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법률행위니까. 그럼 미성년자는 무권 대리인 책임을 지려면 행위 능력이 있어야 돼요. 행위 능력이 없으면 뭐 할 수 있다? 취소. 만약 행위 능력이 없으면 무권 대리인 책임을 진다 안 진다? 안 진다. 여기요. 2번 대리 행위의 하자죠. 하자는 무조건 누구를 기준으로 한다? 대리인을 기준으로 한다. 그러나요. 뭐가 있으면 본인 누구죠? 병이죠. 본인에 뭐가 있으면 지시란 말이 있으면 누구를 기준으로 한다? 본인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지금 그런 말이 지금 있어 없어? 없죠.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대리 행위의 하자. 대리 행위의 하자. 그럼 뭐죠? 사기죠. 사기로 인한 효과는 뭐죠? 취소권이죠. 취소권은 법률효과죠. 누구한테 간다? 본인에게 기속한다. 본인에게 기속한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을은 누구죠? 제1매수인이에요. 을은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를 이유로 갑과 병 사이의 계약이 무효임을 말할 수 있다. 주장할 수 있다. 맞아요? 반사회질서 법률행위는 유효다 무효다? 무효는 누가 주장한다? 누구든지 주장한다. 그럼 어떻게 한다? 을은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을은 어떻게 해야 돼? 자신의 권리 행사하려면 갑을 대위해서 병 명의의 등기를 뭐 한다? 말소하고 자신에게 이전 등기를 청구한다. 채권자 취소권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갑이 잘못했으니까 있다. 알겠죠? 그러면 을은요 병을 상대로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는 없다. 왜? 을은 현재 소유자도 아니죠. 그래서 진정명의 회복을 청구할 수 없다. 직접 말소 등기, 직접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없고, 제1매수인은 매도인을 대위해서 말소 등기를 하고, 매도인이나 제2매수인, 적극 가담한 제2매수인에게는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지만 직접 이전 등기, 직접 말소 청구, 직접 진정명의 회복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뭐만 할 수 있다? 직접 뭐만? 손해배상만 청구할 수 있다 이란 말이죠. 자, 정의 대리인이죠. 갑의 뱀이에 적극 가담했죠. 꼭 나와. 병은 몰랐어. 병 따져 안 따져? 안 따져. 본인 안 따져. 누구만 따져? 정만 따져.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이다. 이렇게 무효. 저는 몇 번이다? 5번 이렇게. 자, 17번요. 복대리죠. 희한하게 우리 시험에는 좀 복대리가요 좀 잘 안 나오고 있는 편에 속해요. 알겠죠? 그러니까 사실 현실적으로 복대리를 주는 경우가 거의 없죠. 알겠죠? 자, 보시면 복대리는 제3자의 대리. 복대리는 누구의 대리인이죠? 본인의 대리인이죠. 복대리는 본인의 대리인이에요. 그래서 본인의 대리니까 대리인과 동일하게 본인이나 제3자에 대해서 대리인과 동일한 권리와 의무가 있다. 권리는 보수청구권, 의무는 선관주의 의무 등이 있다. 우리는요 본인의 묵시적 승낙에 기초한 임의 대리인의 복인권 행사는 허용되지 않는다 그랬죠. 원칙적으로 우리는 승낙은요 명시적 또는 묵시적 승낙에서 행사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 판례가 말하겠다. 반드시 대리인에 의한 행위가 필요하지 않는 경우, 그런 경우요. 근데 본인이 아무 말이 없어요. 그럼 묵시적 승낙이 있는 것으로 본다 이 말이죠. 알겠죠?
자, 3번은요. 임의 대리인은. 여러분, 임의 대리는요. 임의 대리는 뭐가 있어야 돼요? 본인의 승낙이 있어야 돼요. 또는 뭐요? 부득이한 사유.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시험에 여러분요 이렇게 나와. 자요. 임의 대리인이 복대리인을 선임하기 위해서는 본인의 승낙이 있어야 한다. OX. 임의 대리인이 복대리인을 선임하기 위해서는 본인의 승낙이 있어야 한다. OX. 틀렸죠? 본인의 승낙이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고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도 돼. 알겠죠? 자, 문제요. 임의 대리인이 복대리인을 선임하기 위해서는 부득이한 사유가 없더라도 선임할 수 있다. OX. 부득이한 사유가 없어.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어요? 언제? 본인의 승낙이 있을 때. 말장난이니까 조심하라고. 알죠? 본인의 승낙이 없어도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선임할 수 있고, 부득이한 사유가 없어도 본인의 승낙이 있으면 선임할 수 있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니까. 알겠죠? 첫 번째, 말장난하는 것을 가장 잘 봐야 돼. 여기서 보면 명시적 승낙을 얻어서 선임했죠? 그러면 명시적이고 묵시적이고 중요한 것이 아니고 무슨 책임진다? 선임, 감독에 관한 책임. 이렇게. 여러분, 법정 대리인이 자신의 이름으로, 법정 대리인의 이름으로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나요? 법정 대리인은 법정 대리인의 이름으로 선임할 수 있어요? 복대리인은 누구의 이름으로 선임하죠? 대리인의 이름으로 선임하죠. 그러니까 법정 대리인은 자신의 이름으로 선임하는 거죠. 누구의 대리인이다? 본인의 대리인이죠. 본인의 대리인.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임의 대리인이 선임한 복대리인은 임의 대리죠. 그런데 법정 대리인이 선임한 복대리는 무슨 대리다? 언제나 복대리는 임의 대리다. 법정 대리가 되려면 법원이 선임하거나 법률의 규정이 있어야 돼. 그런데 복대리는 임의 대리인이든 법정 대리인이든 대리인이 선임하는 거잖아요. 그럼 이미 법정 대리는 법원이 아니잖아요. 법률의 규정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도 대리인에 불과하죠.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무슨 대리다? 임의 대리고 누구의 대리인이다? 본인의 대리인이다. 본인의 대리인. 이렇게. 자, 5번요. 복대리인의 대리 행위에 대해서. 복대리가 뭐죠? 임의 대리죠. 복대리는 언제나 무슨 대리다? 임의 대리. 자, 표현 대리는요 세 가지가 있어. 125조가 있고 126조가 있고 129조가 있고. 우리가 요 125조는 뭐죠? 대리권 수요 표시의 표현 대리죠. 그 다음에 126조는요 권한을 넘은 그것을 월권이라고 해요. 월권. 그 다음에 대리권 소멸. 그건 멸권이다. 멸권. 권리가 없어졌다. 멸권. 그런 말을 잘 쓰지 않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자, 125조 대리권 수요 표시, 126조 권한을 넘는 표현들이 대리권 소멸의 표현들이죠. 125조는 현재요. 현재 본인이고 상대방이고 대리인이죠. 현재 아무런 대리권이 없어야 돼요. 126조는 권한을 넘는이죠. 권한을 넘으니까 현재 권한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 돼. 현재 대리권이 있어야 돼. 현재 아무런 대리권이 없다. 126조는 성립할 수 없는 거예요. 129조는요. 129조는 대리권 소멸이죠. 그러니까 과거에 있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었고 과거에 있고 현재는 없어야 돼. 그러니까 129조는 과거에 어떠한 대리권도 없었다. 129조는 절대로 성립할 수 없어. 현재 아무런 대리권이 없다. 126조는 절대로 성립할 수 없어. 119조는 현재 아무런 기본 대리권이 없어야 돼. 그래서 지금 현재 아무런 본인과 대리인 사이에 기본적인 법률 관계가 없더라도 표현대로가 성립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문제는 뭐냐? 이것은 116조는 125조는 대리권 수여표죠. 대리권 수여표시죠. 수여니까 무슨 대리다? 임의 대리죠. 그래서 을은 임의 대리만 되고 뭐는 안 돼요? 법정 대리는 안 되는 거 논리적으로. 알겠죠? 그런데 우리가 방금 복 대리는 언제나 무슨 대리다? 임의 대리죠. 그래서 복 대리는 언제나 임의 대리니까 되는 거예요. 여기서 권한을 넘는 할 때 권한은 임의 대리, 법정 대리를 다 포함하는 거예요. 특히 법정 대리는 일상 가사 대리권이 중요해요. 그런데 최근에는 판례가 누구도 된다? 사실혼 배우자. 사실혼 배우자도 일상 가사 대리권을 기초로 권한을 넘는 표현 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 그래서 여기서 사실혼 배우자도 권한을 넘는 표현 대리로서 대리권으로 본다. 법정 대리권의 일종으로 본다가 중요하고, 여기서 대리권 소멸의 표현 대리는 당연히 임의 대리, 법정 대리가 다 되고요. 여기서 특히 법정 대리는 누굴 얘기한다? 친권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친권자. 이렇게 129조에서는 주로. 그 다음에 표현 대리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 본인의 규칙 사유, 본인이 잘못이 있어야 돼. 두 번째는요 상대방을 보호해야 돼.
상대방의 신뢰를 보는 게 가장 중요해. 상대방. 그래서 상대방은 반드시 뭐가 돼야 돼? 선의 무과시. 왜? 상대방을 보호하려면 우리 무권 대리인 걸 몰라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야 상대방을 보호하죠. 그래서 상대방은 반드시 뭐가 돼야 돼? 선의 무과실이 돼야 돼. 우리는요, 표현 대리는 무슨 대리의 일종이다? 무권 대리의 일종이에요. 무권 대리에서 본인은 원칙적으로 책임을 진다 안 진다? 안 지죠. 그런데 표현 대리가 성립하면 누가 책임진다? 본인이 책임을 지죠. 표현 대리는 무권 대리하고 똑같은데 본인이 책임을 져. 원래 무권 대리는 본인이 책임을 지지 않는데, 그런데 표현 대리가 성립하면 본인이 책임을 져.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본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책임을 지기 싫으면, 알죠? 본인이 상대방 너는 선의가 아니고 악이라고 증명을 하는 거예요. 본인이 상대방 너는 선의가 아니고 악이라고 증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표현들에서 상대방이 악이는 누가 증명하냐? 본인이 증명을 해. 그런데 참 특이하게 판례가 126조에서는 이것을 125조하고 129조에서는 선의 무과실이라고 얘기하는데 126조에서는 정당한 이유라고 한단 말이에요. 정당한 이유. 이 정당한 이유라는 말이 바로 선의 무과실이란 말이에요. 이 선의 무과실은 병 스스로가 증명한다. 스스로가 증명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해서 상대방 스스로가. 그러면 이 정당한 이유는 대리행위시, 대리행위시를 기준으로 정당한 이유, 선의 무과실이 돼야 돼. 그러니까 계약을 할 때는 저 사람이 유권대리라고 믿었는데 계약을 하고 난 다음에 무권대리라는 것을 알았다 이 말이죠. 권한이 없다는 것을 알았다 이 말이죠. 그렇다 하더라도 여전히 표현대리는 성립할 여지가 있다 없다? 있다 이 말이죠. 이것을 125조, 126조, 129조, 특히 126조에서 중요한 것은 기본 대리권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기본 대리권과 월권 대리 사이에는 동종 유사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이종 별개라도 무방하다 이 말이죠. 그래서 복대리는 임의 대리니까 우리가 방금 본 것과 마찬가지로 125조, 126조, 129조가 적용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 말이죠. 알겠죠? 정답 몇 번이죠? 1번 이렇게요. 자, 19번은요. 표현대리와 무권대리죠. 1번 표현대리가 성립되죠. 그럼 표현대리는 무슨 대리 일종이죠? 표현대리는 무권대리의 일종이에요. 그래서 표현대리가 성립된다고 해서 무권대리인 표현대리가 유권대리로 전환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자, 여기서 또 중요한 것은 만약에 무권대리를 추인하죠. 무권대리를 추인한단 말이죠. 추인하면 누구에게 법률가가 기소하죠? 본인에게. 유권대리는 누구한테 법률가가 기소하죠? 본인에게 기소하잖아요. 여기서 무권대리를 추인하면은 무권대리가 유권대리가 된다. OX. 그건 될 수가 없다. 그것은 법률 효과가 본인한테 기속된다는 거지. 표현대리도 무권대리 일종이잖아요. 무권대리는 대리권이 없다는 것이고 유권대리는 대리권이 있다는 말이고 말이 완전히 다르죠. 그러니까 표현대리는 절대로 유권대리가 될 수 없고 무권대리를 추인해도 절대로 유권대리가 될 수 없다 이런 말이에요. 알겠죠? 2번 표현대리가 성립하죠. 그럼 여기 과실상기란 말이 나오죠. 과실상기란 말이 나오면 여기서 우리가 두 가지를 반드시 알아야 돼. 과실상기는요 어디에서는요 표현대리에서는 과실상기가 적용이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그 다음에 어디에서? 계약의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 의무. 이 원상회복 의무할 때 과실상기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알겠죠? 그래서 딱 두 가지. 원래 과실상기는 채무불행이나 불법행위에서 손해배상을 할 때 과실상기란 말이 나와. 그런데 두 가지가 안 돼.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과 표현대리에서는 과실상계의 법리를 유추 적용해서 본인의 책임을 경감시킬 수 있다 없다? 없다. 2번 틀렸다 이 말이죠. 알겠죠? 정답 2번이죠. 그 다음에 3번 우리가 대리권 소멸이라고 표현할 때 대리권 방금 우리가 했었죠. 이 대리권은 임의대리, 법정대리가 다 뭐한다? 포함된다. 알겠죠? 특히 125조는 임의대리만 되고 126조와 129조는 임의대리, 법정대리가 다 되는데 여기서 126조에서의 법정대리는 보통 뭘 얘기한다? 일상가사대리권. 이때 일상가사는요 뭐를 포함한다? 사실혼 배우자의 경우도 포함한다. 129조에서 법정대리는 주로 누구를 얘기한다? 친권자를 얘기한다. 그래서 미성년자의 재산을 관리하고 있는 엄마가 미성년자가 성년이 된 후 처분했다 이 말이죠. 그걸 대리권 소멸 후의 표현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4번 사실혼 관계 나왔네요. 사실혼 관계에 있는 부부의 경우 일상가사 대리권을 기본 대리권으로 권한을 넘은 표현대가 성립될 수 있다. 이게 아직 우리 시험에 안 나왔어. 알겠죠? 사실혼 아직 시험에 안 나왔으니까 잘 보시고. 그 다음에 5번 무권 대리행위에 대해서 본인이 이의를 제기하. 여기 이런 것은 뭐 아무것도 아니죠. 이 말을 하려면 무권 대리행위는 유효예요, 무효예요? 어떤 무효예요? 유동적 무효죠. 여러분 유동적이든 확정이든 관계없어. 그냥 무효예요. 무효는 누구든지 주장할 수 있고 언제까지나 유효죠. 언제까지나. 그래서 무권 대리를 본인이 그 사실을 알면서 장기간 방치했다. 형사 고소를 하지 않았다. 민사 소송을 제기하지 않았다. 그것은 추인으로 볼 수 있다, 없다? 없다. 그것은 추인으로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알겠죠? 사실혼 관계, 그것은 뭐가 된다? 권한을 넘는 표현들이 성립할 수 있다. 이렇게 아시겠죠? 정답 몇 번? 2번이요? 자, 21번 한번 보세요. 이런 말이 조금 어려울 수 있어. 소구표가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것은 이렇게 나왔죠? 소구표? 그러면 소구표가 인정되지 않는 거 먼저 한번 볼까요? 인정되지 않는 거 뭐가 있는 거 먼저 써야 돼. 이런 것은 먼저 답을 먼저 보려고 하지 말고 보면은 이것도 같고 저것도 같고 다 같아. 소구표가 인정되지 않는 거 뭐가 있어? 먼저 계약의 해지, 그 다음에 무효 행위의 추인, 그 다음에 가등기에서요. 가등기에서 번등기 하죠? 그럼 번등기 시부터 뭐다? 물권 변동. 물권 변동은 번등기 시부터죠? 소급한다 안 한다? 안 하죠? 그래서 소급하지 않는다. 해지, 무효 행위의 추인. 그 다음에 또 우리 또 추인하자는 거 뭐가 있어요? 기한. 기한은 절대로 소급하지 않죠? 조건은요. 원칙은 소급하지 않죠. 원칙은 소급하지 않는다. 원칙적으로 소급하지 않는다. 알겠죠? 물론 또 뭐냐면 공유물 분할의 효과도 있어. 우리가 공유물 분할의 효과는요. 공유물 분할을 하면 언제부터? 등기한 때부터, 판결 확정 시부터 이러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소급하지 않는 거죠. 원칙적으로요. 알겠죠? 여기서 원칙적으로 소급표가 인정되지 않는 것은 그랬네요. 그래서 뭐다? 2번 기한이네요. 기한. 그럼 이제 소급표가 있는 것을 한번 보죠. 여기 뭐가 있죠? 무권대리 행위, 무권대리 추인은 소급표가 있죠. 또 여기가 토지거래가 나왔네요. 다 토지거래가 뭐가 있어? 소급표가 있죠. 또 여기가 가등기에서 번등기 하죠. 그래서 가등기에 기한 번등기라죠. 그럼 뭐는요? 소급하죠. 순위는 소급하죠. 순위가 소급하죠. 순위가. 여기 보면 무효 취소와 해제, 취소가 해제는 소급표가 있죠. 그 다음에 여기요. 소멸시효가 완성되죠.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취득시효가 완성되죠. 그럼 소멸시효는 기산일에, 취득시효도 기산일에 소급해요. 그래서 소멸시효하고 뭐하고요? 취득시효하고 소멸시효는 뭐한다? 소급한다. 기산일에 소급한다. 그래서 소멸시효하고 취득시효는 기산일에 소급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다음에 원칙적으로 조건은 소급표가 없죠. 그런데 합의로 말 수 있다. 소급할 수 있다. 그래서 합의가 있는 경우 소급할 수 있다. 이런 말이에요. 지금 무슨 말인지 지금 알겠죠? 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소급표가 있냐 없냐 이런 것을 따지는 거예요. 됐죠 지금? 그래서 이렇게 한번 보시면 돼. 됐나요 지금요? 그러니까 뭐 큰 거 우리가요 기본적인 것만 딱 알고 있으면 그 외의 것은 만약 이런 것이 또 나오면은 박스형 문제로 해서 또 나올 수도 있거든요.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요, 뭐 여기서 여러분들이 지금 소멸시효가 완성이 되면 우리 시험법은 아니지만 소멸시효하고 취득시효는 기산일에 소급한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취소, 토지거래 허가, 무권대리 뭐 자주 나온 것들이잖아요. 기한은 여러분 누구나 다 아니까 기한은 절대적으로 뭐가 없다? 소급표가 없다. 이렇게 절대적으로 소급표가 없다. 정답 2번이라고 그랬죠? 자, 23번이 취소인데요. 잠깐 쉬었다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알겠죠? 어차피 계속 해야 되니까요. 잠깐 쉬었다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